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2분기 성장이 1분기 때는 마이너스 6.9%인가요? 네. 예, 그랬다가 뭐 3.2%로 2분기 확 올라왔잖아요. 예상외로 선전을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코로나.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대로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혹은 정말 올 초에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정화시켰냐, 늦게 안정화시키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오늘 연율로 환산했을 때 33%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전 세계가 다 슬로우 다운 하는데 미국만 이게 지금 7만 명, 6만 명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한 100명 정도 이제 이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안정화가 바로 GDP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 코로나19가 터진 것하고 이제 피크 치는 기간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십 명 단위에서 이 일별 확진자 피크를 우리가 15일 만에 우리가 잡았어요. 우리 세계 1등. 네. 그 다음번에 2등이 중국인데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뭐 35일, 45일, 미국은 아직도 이제 석 달째, 넉 달째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안정화가 바로 조업 재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은 마이너스가 금년 내내 나올 거고 중국은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플러스로 나온다. 그래서 트렌드는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의 빠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재발생이나 재확산 문제인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00명이 나온 추가적으로 100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재확산이나 경제가 다시 이제 추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미국처럼 6만 명, 7만 명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럼 60배, 70배 이게 추락해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데이터를 갖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중국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감정을 섞어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100명이 나왔냐 그럼 최근에 중국이 베이징에서 터졌긴 했지만 일 확진자 수가 10명 밑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100명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신장 우르무치 그러니까 중국의 맨 끝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지역 실크로드의 끝 지역에서 100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베이징까지 여기서부터 샹하이까지 중국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끝이 5,200km입니다. 베이징까지만 해도 한 3,500km, 4,000km 돼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까지 왔다 가는 거 10배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과연 올 수가 있냐 하는 문제를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장은 이 가운데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국 전체 영토의 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사막이 가운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막을 타고 이게 이렇게 올 수 있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봐야 되냐면 100명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미국은 3억 2천만 명에 100명이고 우리는 5천만에 100명인데 얘들은 14억에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작은 숫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00명의 재발생으로 해서 뭐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심각하거나 재발생 이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다. 세 가지. 이게 3,500km, 5,200km 떨어진 지역이 있고 중간에 이게 타클라만 사막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방역 체계를 이거를 25일 만에 잡은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한을 봉쇄했을 때 하루 전날 500만 명이 전국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만 명이 퍼졌으면 중국 전역이 쑥대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25일 만에 이걸 다 잡았냐, 이게 500만 명을. 그게 이제 중국이 방역 시스템, 사회 통제 시스템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우한 같은 중국의 배꼽 한가운데 있는 것도 25일 만에 잡는데 저 5,000km, 3,500km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의 발병자를
이거를 중국이 차단을 못할 거냐, 그것 때문에 경제가 다시 하락할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요즘 그 2달째 계속 그 엄청난 중국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샤댐이 거의 무너질 것처럼 뉴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제시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뭐 그 비 올 때마다 이제 산사댐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사댐 붕괴 문제는 붕괴론은 꼭 한국이 그 중국 경제 위기론, 중국 경제 붕괴론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다. 이게 무슨 악재만 있으면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국 경제 위기론이 무슨 부동산 버블 때문에 국유기업이 뭐 월급을 못 줘서 뭐 그런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많아서 뭐 기업 부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이제 보고 그 뭐가 달라서 이게 안 무너지고 있는지를 팩트를 체크해보고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가는 그냥 이제 보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조금 믿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샨샤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역대로 5번의 큰 홍수가 있었어요. 대홍수가. 네. 근데 그때 지금 샨샤댐 때문에 이번 홍수 때문에 한 5,500만 정도 이재민이 있다고 하는데 역대로 보면은 중국이 수재로 인해서 매년 최근 2000년부터 2008년인가 10몇 년까지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수재민이 기본적으로 여름에 1억 명 이상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샨샤댐의 수위가 그 175m가 이제 가장 높은 건데 그 꼭대기까지 가면 185m고 이번에 이제 165m를 한번 찍어서 10m밖에 안 남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게 이제 상류에서 비가 조금 그치는 바람에 이게 158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비가 와서 163, 164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샨샤댐의 그 하류에도 이 거의 40개 가까운 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샨샤댐만 이게 문제가 되냐는 것이 아니라 šan샤댐 물을 방류를 했을 때 나머지 40개 댐들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그 뭐 농담으로 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예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동안 중국은 장강하고 항하강이 이것이 다 범람을 잘하기 때문에 요걸 잘 다루고 토목공사하고 수리공사하는 것이 아주 이골이던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 대로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40개 댐이 연차적으로도 맞기도 하지만 장강이 구불구불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지이긴 하지만 유사시에 이것이 이 홍수가 진짜 나서 이 하류에 치명적인 예를 들면 상하이라든지 뭐 난징이라든지 이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중간에 유수지에 제방을 의도적으로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리로 물을 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사진에서 제방 하나가 무너진 것만 봐도 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난리인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이 홍수 관리의 대책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댐, 두 번째가 이 유수지, 세 번째는 의도적인 제방 붕괴로 인해서 하류의 홍수를 막는 이것이 이 중국의 홍수 대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역대 홍수의 역사를 한번 보고서 그것하고 지금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지 지금 우리 기준으로 5천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고 몇 명이 죽었냐 그럴 때 뭐 15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역대 대홍수 때 몇천 명이 죽습니다. 사망이요. 그래서 이번 그 홍수로 사망자나 이재민의 숫자를 보면 2000년 이후의 홍수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잘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그 남북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금방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보도들이 막 나가지만 국내 사람들은 그냥 별 둔감하잖아요. 뭐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
긴급한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기상 상태를 전 세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상대, 우리 기상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장강 유역에 지금 홍수가 계속 날 정도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인터넷에 그냥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미 장강 유역의 그 상류나 중류에서 비가 5mm, 10mm 이하로 그쳤고, 그리고 아마 제가 어젠가 일기예보 한 거 보니까 8월 1일부터는 이게 이 비가 완전히 개이던 걸로 지금 기상 예보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빗줄기는 위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남부의 물난리 얘기는 이미 뭐 3주 전, 4주 전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지금은 중국은 이제 이게 팔을 상순의 북쪽을 조심해라. 이게 지금 핫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면 총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원자버 총리도 그렇고 리츠커전 총리도 쓰촨 대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뭐 광산 매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중국은 총리가 현장에 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엄청난 홍수가 나서 이게 뭐 제주도의 고기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홍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중국의 그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 마찬가지고 그 홍수 현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미쳐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총리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역대 관례이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현상인데, 그게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로 그 났던 재해, 홍수의 데이터하고 지금 건하고 이번 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이 역대급 홍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잘 보거나 또 비교해 보거나 검토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고, 또 그 데이터가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의 장강 수계를 관리하는 그 댐의 사이트에 보면 그 연도별로 그 수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 수위가 올라가는지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삼엽댐, 샹샤댐의 수위가 얼마인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 그 원서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못 보니까 그냥 이제 일부 사람들의 바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네. 데이터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안 보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정은 감정인 거고, 우리가 어쨌든 투자,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게 정확한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경제에서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산샤댐이 정말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을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어떤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물론 중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라든가 패닉 때문에 뭐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때문에 폭락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강 수계에 대홍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댐이 무너진다 그러면 샨샤댐을 관리하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회사 주가를 보면 되죠. 근데 이 회사 주가는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오히려 물이 많아져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진다고 이게 올라간다고요. 장강술이라는 그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로 한번 보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현장에 달려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홍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댐이 무너지면 그 발전소가 뭐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되는데,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장강수력인가 샨샤수력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상장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보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의 관점으로 봤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알았으면 중국이 망할 것이다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